자, 저희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현장 지휘관의 후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 사령부 김현태 단장이 출석을 해서 증언에 나섰는데요. 김현태 단장이라면 계엄 직후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군이 이용당했다면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분이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우선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진입도 안 됩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네네. 그러니까 지난 계엄 직후에 나왔던 발언이랑 저희가 엮어서 일단 전해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게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건 지금 오늘 한 얘기로 봐서는요.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봉쇄하라는 것이 방어하라는 뜻이다. 예. 외부로부터 방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이제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그게 군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제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첫 번째 저는 그 의문이 들었고요. 예. 이렇게 여러 사람의 지금 그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그 김현태 단장도 오늘 그 끌어내라, 뭐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가릴 수 있겠나? 저렇게 한 번씩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지금 끝이 날 수도 있거든요, 변론이. 그럼 사람마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서 어떻게 과연 저런 방식으로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과 위법을 했다라는 결론을 과연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강력한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 단장은 또 의원 재적 과반, 그러니까 150명이 모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150명이라는 숫자 직접 지시 받은 적은 없죠. 저는 없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뭐 곽정 사령관이 이거 사정하듯 부탁을 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지시는 받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계엄 직후에 회견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증언이 약간 톤다운이 됐다 이렇게도 느껴질 것 같은데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만 놓고 보면 예. 약간 톤이 다운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까지 연결해서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까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 결국은 이 특전사 707이 그날 국회의 본청을 점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본관,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오늘 얘기는 합니다. 그 봉쇄와 확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단전해라라고 하니까 지하 1층에 단전하러 이제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오늘의 이 그 증언은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증언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그러니까 왜 가져갔는지 논란이 일었던 그러니까 이거 압송용 아니냐고 했던 케이블타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다. 그러니까 무장 명령도 없었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는 뭐 일종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만 들어보면 이남희 기자, 네. 이거 일종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랑 좀 결이 맞아요. 비슷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요? 네,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마비와는 무관한 것이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같은 결이라면서 오늘 김현태 단장의 오늘 진술에 대해서 그 같은 얘기다라면서 뭔가 환영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6차 변론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게 일관되게 또 주장을 해왔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조금 전 또 2시부터 윤 대통령 앞에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고 해요. 관련해서 좀 속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2시부터 지금 예. 뭐 1시간까지 2시간 가까이 계속 얘기가 됐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는 본인의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김용현 장관이 뭐 계엄당화 전에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 그 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틀리지 않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예. 않고 본인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 진술을 바꾸지 않고 그 윤 대통령이 그 의원 체포를 그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김현태 단장은 좀 이거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를 이번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를 바로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지시가 맞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한 거군요. 근데 관련해서 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다는데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 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도 좀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가운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본 거죠. 의원이란 말 안 했나? 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들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국회에 나와서도 내란국조 특위에 나와서도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다기에는 요원은 안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의원이 네. 맞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곽종근 사령관이 현재 지금 질의응답 중에서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 들었다라고 지금 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취지인지 좀 더 저희가 또 파악을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향후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확인이 되는 대로 더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요, 여권에서는요, 자,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일종의 뭐 야당이랑 사전 교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내통까지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던데 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 얘기인지 일단 호준석 대변인 좀 보셨습니까? 계속 여권이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그 발언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저 옆에 지금 왼쪽에 있는 김병주 현재 민주당 의원이 군 사령관할 때 핵심 참모였다라는 것이 이제 군 내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예. 그리고 오전에 그날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말하고 그 뒤에 이제 뭐 민주당 사람들을 접촉한 다음에 그 전해진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접촉한 것 자체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되면 결론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그 곽종근 사령관은 자기가 뭐 그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것을 김현태 단장한테는 지시가 안 됐나 봐요. 김현태 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안에 있던 인원들의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없냐 사정하듯이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가? 그게 정말 그것을 폭동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대통령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다시 한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당시에도 계엄에 가담을 했었던 곽정 사령관이 이거 의원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사실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그 과정에서 말이 좀 계속 바뀌었다는 게 뭐 호준석 대변인의 지적이기도 했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그 전문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또 계속 설득을 하고 박봉기 의원 들어오고 예. 또 부승찬 의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707 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을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보자에 하면은 그 과정들이 사령관이 좀 해당했다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임종덕 의원이 오늘 채널A에 나와서 얘기를 한 네. 건데 그럼 정확하게 뭘 회유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더 정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 정말 뭐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맞는지 등등을 얘기하도록 사전 교감을 하고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특히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는 계속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짚으면서 결국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뭐 김병주 의원이라던가 박병계 의원이라던가 국방위 네. 그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사전 교감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도 임종득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반박은 했어요.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발언이 제한된다고 했던 의미를 물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사전 교감이냐, 뭐 오염된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그러면은 뭐 이게 사전 교감설의 내통까지 여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전형적인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결국 뭔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은 원래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변질됐을 때 우리가 오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달라, 양심 고백을 해달라.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달라. 정확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만큼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내통이고 오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했던 정당하게 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이 군 장성들을 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모함하거나 또는 거짓을 증언함으로써 본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죠?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본인도 이 12.3 내란 사태에 관련돼서 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도 재판에 지금 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메신저의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지금 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잠시 휴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육성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은요. 자, 만약에 그 계엄이 이제 가결된 건 수용돼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 더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적이다. 하지만 다짜고짜 의원 끄집어내라.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얘기냐.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아주 상식선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면서 네. 윤 대통령이 그 의원 끄집어내라는 얘기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나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대통령은 지금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 그 국회에 군을 출동시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을 출동시켰다라는 예. 것은 확인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출동한 목적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군을 왜 출동시켰을까? 지금 거기에서 저 707의 김현태 단장은 봉쇄하고 그리고 장악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국회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 직원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네. 막았다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에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는지에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탄핵 심판에 선 증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 여권 야권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또
아예 다툼까지 벌어졌다면서요? 증언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정영식 재판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휴정 상태긴 한데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예. 150명 들었다면서 왜 그래? 왜 말 달라지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을 했군요. 예. 곽종근 사령관 말 달라지는 거를 지금 헌재에서도 콕 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그거는 김용원 장관 얘기였다. 대통령 워딩은 3마디뿐이었다라면서 답을 했고 지금 재판관도 곽종근 사령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권에서는 계속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이랑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던데 그럼 관련해서 여기에서 아예 뭐 싸가지 발언 이런 것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제 있었던 내란 국조 특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상황이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헌재 증언들도 계속해서 또 공방으로 네.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여기에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청원을 11만 명을 돌파해서 이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짚어볼 텐데, 자,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걸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던 건데 저걸 보면 오차범위 내입니다. 두 응답이요. 그러니까 점점 헌재가 어떻게 보면 궁지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호진석 대변인 이러면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좀 힘이 실리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가 공정해야만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건데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결론에서 또 뭔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공정하게 하자고 그런 문제들 제기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거기 접촉해가지고 뭐 공익신고자를 신청을 해주겠다, 공익신고자로 대우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그 김현태 단장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은 국회를 방어한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오늘. 심지어는 안에 들어갔는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걸어 다니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의견이 말이 진술이 엇갈리는데 그것을 국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그 해제 요구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헌재 여론조사를 좀 어떻게 보세요, 김지욱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 특히 정부, 국회 또는 뭐 검찰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이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50%가 넘는 일단 분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부분이 낮다, 결코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또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우파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일제히 나서서 헌법재판소 특히 이 문영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가해놓고 조사한 결과가 지금 한 신뢰한다가 51%가 좀 된다고 해서 절반 정도가 신뢰한다고 해서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안에 대한 신뢰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원화해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자,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저희 이 시각 헌법재판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증인신문은 지금 잠시 멈춘 상태고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각, 비슷한 시각에 헌법재판소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국회도 지금 보면은 여의도 국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최 대행이
흔치 않게 굉장히 발끈을 했다고 해요? 저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잘 참으셨습니다. 화나도 꼭 참는 모습 예.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최대행이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런 대화가 예. 추미애 의원과 오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요, 하셨습니다.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고요. 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정부 네. 질문에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건네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기재부 네.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국회도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